세상에 태어나 꽃이 되어라. 일부. 만원과 고령 출산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가족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금,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야 하는 난임 전문의로서 어깨에 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지각색의 사연을 품은 난임 환자들을 보살피며 얻은 깨우침과 소외도 많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때의 단상으로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것들이다. 오랫동안 언론을 창구 삼아 풀어낸 생명과 건강, 일상 이야기들을 여기에 싣는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활짝 핀 벚꽃 위에 벌이 날아와 꿀을 얻는 과정에서 꽃가루가 서로 수정이 되고 열매를 얻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현상이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가을이 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사슬을 통하여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상생하며 후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연이 조절을 해준다. 인간의 임신 과정 또한 자연현상이며 사람이 의사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임신되지 않아 병원에 오시는 난임 환자에게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의 난임 치료 기술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남성 난임의 경우에도 고환 조직 검사를 하여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온다면 미세 수정술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이용하여 임신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술이 오늘날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문제는 임신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실 임신이 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는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배란이 방해되고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난임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난임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 임신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난임 부부가 난임을 극복하는 과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난임 치료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환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이 필요한지 상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난임 치료에서는 난임 부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서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으나 임신의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난임 부부와 상의하면서 임신의 방법을 찾고자 대화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날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오늘날 우리는 1970, 80년대에 동네 축구 시합을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시도별 축구 시합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 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프로축구 시합을 하고 있다.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향후 세계의 경제적인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우수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의 선택은 환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과거처럼 1등도 살고 9등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십진법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이진법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등이란 국내 최대, 동양 최대 규모의 의미가 아니고 오직 나만이 갖고 있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 생명의 기로에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병원을 찾게 돼 있다. 그러나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서열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병상의 규모와 의료진의 인적 자원에서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진료 영역을 어디에다 중점을 둘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의료관광, 의료산업, 영리법인이다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병원의 여건에서도 진료의 전문성이나 경영 노하우에 대한 준비도 없이 스스로 의료 관광을 한다고 해도 동네 축구에서는 통용되었지만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축구의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일 것이다.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료하는 영역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중간 모집 업체를 통하여 환자를 유치한 후 관광시키겠다는 생각은 가능하나 진료 영역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관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협력 병원이 필요하며 또한 협력 병원과 환자와 진료하는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통역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상대 국가 인맥과의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내실을 갖추게 되면 저절로 신뢰성이 구축되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의료관광 메카, 아시아 의료허브, 의료포럼, 메디시티 등의 구호나 전시 행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하는 병원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면 의료관광은 활성화될 것이고 의료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의료관광, 의료산업, 영리법인 등의 과거와 전혀 다른 파도가 의료인에게 몰려오고 있다. 그래도 그날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임신 희망의 전령사로 기억되길. 출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며 소중한 삶의 역사이다. 물론 요즘엔 계획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녀를 늦게 보겠다든지 혹은 애초부터 가지지 않으려는 부부도 많다. 하지만 일생 최대의 행복감과 한 가정의 역사를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부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난임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기혼자들과 의료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활하다 보니 그들의 좌절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가슴이 더욱 아프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많은 나이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난임 부부 또한 느는 추세여서 난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임신의 간절함과 희망을 안고 사는 부부들에게 난임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크나큰 상처이다. 때로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형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 그들의 심정을 정상적인 부부로서는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다. 비록 출산 장려 정책의 확대로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었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시험관 아기 시도조차 못하는 난임 가정도 많다. 한때 분만을 통해 새 생명 탄생의 기쁨도 지켜본 필자지만 그보다 자녀에 대한 소망으로 임신을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인내로 살아가는 부부들의 안타까움이 내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와서일까. 오래전부터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모든 정열을 쏟아붓고 있다.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진료의 한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난임 환자들과 고통과 희망을 나누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시대가 내게 준 사명감이 아닌가 싶다. 자연분만이 힘들면 제왕절개라는 수술적 방법을 택하듯 난임에서도 인공수정 IUI 안 될 땐 시험관 아기 IVF 시술을 거치는 과정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한 번도 필자의 마음을 벗어난 적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 방문한 고객이 두 번째 도전 끝에 시험관 아기 IVF로 임신의 성공의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2007년 6월 결혼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먼 타국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세화병원을 찾아왔다. 당시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도전해 마침내 임신에 이른 것이다.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스파시보를 연발하며 병원을 나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우리 병원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선 소문이 나 있어 이런 환자들이 자주 찾아온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표어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활화가 된 시절이 있었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던가. 과거 산하 제한의 역사가 지금은 출산을 권장하는 메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메아리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던 의료인의 한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싶다.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의료 현장에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많은 난임 부부에게 임신의 희망을 안기는 전령사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